무너진 것 같을 때 인생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요즘 이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다. 이제 더 갈 길이 없는 것 같다. 모든 게 무너졌다. 직장에서 밀려났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준비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서 있던 자리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들. 내가 쌓아온 경력도, 계획도, 미래도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은 순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다시 시작할 방법도 보이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기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으로 뭘 할 수 있지?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밤 있으시죠? 저는 오늘 200년도 더 전에 비슷한 순간을 겪었던 한 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과서에 한 번쯤 나왔던 그 이름.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학자였는지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76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셨고 28배 과거에 급제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올라 정조 임금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조정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았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고 여러 개혁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의견에 귀 기울였고 그분이 쓴 글은 주목받았습니다. 그분의 앞날은 밝았습니다. 경력도 쌓이고 명성도 높아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했을 겁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지, 어떤 개혁을 이룰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꿀지. 그런 미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 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형들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분 역시 젊은 시절 천주교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설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변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침묵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멀어졌습니다. 1801년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전라도 강진,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마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인생은 이 지점에서 끊깁니다. 그분이 알던 삶은 여기서 끝납니다. 조정에서 일하는 것도, 정책을 만드는 것도, 개혁을 논의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분이 쌓아온 경력도, 그분이 가진 명성도, 그분이 계획하던 미래도 이 순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 가는 그 긴 길을 걸으면서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정약용 선생님 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정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서울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점점 잊혀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분 없이도 회의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세상은 그분 없이도 잘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없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특히 힘들었을 겁니다. 곧 풀릴 거야. 오해가 풀리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정약용 선생님은 이때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40살의 나이에 그분은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삶도, 개혁가로서의 삶도, 조정에서 인정받는 삶도 모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분의 인생 경로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배지에서 천천히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막연했을 겁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조금씩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들은 점점 방대해졌습니다. 정양용 선생님의 저서 목민심서에는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평탄할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목민심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양용 선생님의 삶은 이 순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조정에 있을 때 그분은 바빴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치적 논쟁을 하고 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 속에서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멈췄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고, 지켜야 할 체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조정에서 벼슬을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그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유배지는 그분에게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18년. 정양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분은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아방강역고. 지금도 우리가 읽는 조선 후기의 가장 중요한 책들이 모두 이 시절에 쓰인 것들입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많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끝났지만 학자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는 삶이 사라졌지만 생각의 중심에 서는 삶이 열렸습니다. 조정에서 정책을 만드는 일은 끝났지만 후대를 위한 사상을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기록을 보면 이 시기가 가장 낮지만 가장 깊습니다. 정양용 선생님의 저서 여유당 전서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곤궁함에 처했을 때 그것은 하늘이 그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여유당 전서. 다시 만드는 것.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드는 것.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유배 전의 그분과 유배 후의 그분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배 전의 그분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유배 후의 그분은 사상가였습니다. 이전 인생이 종료되고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무너진 것 같은 자리, 끝난 것 같은 자리. 하지만 사실은 인생 구조가 바뀌고 있는 자리.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분은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20년을 바친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지? 그분이 알던 삶이 그 순간 끝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그런 삶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인생 경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몇 년을 준비하고 빚까지 내서 시작했는데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투자했던 돈도 사라지고 믿었던 사람들도 떠나고 계획했던 미래도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제 나는 끝났어. 그분이 그리던 인생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경력 단절을 겪은 분도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술도 바뀌고 방식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서류를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내가 했던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분이 쌓았던 경력이, 그분이 가진 전문성이 그 순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큰 실수를 한 분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선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신뢰를 잃었고 기회를 잃었고 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끝났어. 그분의 인생이 그 실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더 갈 길이 없다. 모든 게 무너졌다. 그리고 이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은 실제로 끝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이 알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분들이 서 있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는 것과 사람이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삶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것과 존재가 소멸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전 인생이 종료되었다는 것과 모든 인생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다산시문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다른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다. 다산시문집. 다른 길로 접어드는 순간.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무너진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인생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잃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조정에서 일하고 정책을 만들고 개혁을 논의하는 삶. 그 삶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분은 다른 삶을 얻었습니다. 생각하는 삶, 기록하는 삶, 후대를 위한 사상을 만드는 삶. 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분이 계속 조정에서 일했다면 그 500권의 책은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깊은 사상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정약용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그분. 20년을 일하던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으로서의 삶이 끝났다면 프리랜서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소속된 삶이 끝났다면 독립적인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구조가 바뀐 겁니다. 사업이 실패한 그분. 사업가로서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실패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지, 무엇이 당신의 강점인지,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 그 배움이 다음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당신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겪은 그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다른 역할로 혹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이 쌓은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다른 형태로 다른 곳에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무가치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다른 곳에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그분, 이전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수 이후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그 실수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실수 이후를 사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흠음신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안다. 흠음신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때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끝난 것 같은 자리. 하지만 사실은 일어서기 직전의 자리입니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도 진짜입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끝난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루하루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아, 나는 끝난 게 아니구나. 방향이 바뀐 거구나. 당신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당신이 내가 망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18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당신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구조가 바뀐 겁니다. 이전 인생이 종료되고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가 사실은 다시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나셨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분은 다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그분의 인생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사상가로서, 후대를 위한 길을 만든 사람으로서 그분이 유배지에서 쓴 그 수많은 책들이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도 정치인 정약용이 아니라 학자 정약용 때문입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너진 것 같은 이 자리가 당신을 다시 만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사람이 될지.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경세유표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무는 겨울을 견뎌야 봄에 더 단단해진다. 사람도 고난을 겪어야 더 깊어진다. 경세유표. 당신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추울 뿐입니다. 어두울 뿐입니다. 모든 게 죽은 것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그 뿌리가 당신을 더 높이 세울 겁니다. 당신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시 짜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도 아직 서 있습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리까지 온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견뎌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압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당신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